수열은요, 뭐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수를 나열한 거야. 수를 나열을 합니다. 근데 사실 수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함수입니다. 수열도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 수를 한번 그냥 선생님이 나열을 해볼게. 1, 5, 6, 8, 10, 50 뭐 이렇게 적었어. 이렇게 적었어. 수를 나열을 해봤어. 그냥 아무거나.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근데 의미하는 게 뭐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이건 내가 적은 거잖아. 여러분들 봤을 때 그 의미 파악을 못하면은 별 의미가 없지. 그냥 개인이 알고 있는 그냥 암호 정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은 수를 나열을 해서 이거를 당연히 처음에 쓴 걸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쭉 가겠지. 근데 지금 수를 우리가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정해졌단 말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다 대응을 시키다 보니까 이걸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열은 함수라고 했을 때 얘는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다라는 거를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거는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이런 건 몰라도 돼. 근데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 물론 여기 쓰는 숫자들이 허수일 수도 있잖아. 근데 허수는 잘 안 쓰죠. 허수는 잘 실수를 쓴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이 숫자들의 규칙이 뭐냐에 따라서 수열의 이름이 붙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떤 특정한 규칙이 없어. 그러면 그냥 얘는 수열일 뿐이야. 그냥 수열. 무슨 수열 얘기할 수 없는 그냥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항을 우리는 표현할 때 A1이라 할 거고, 두 번째를 A2라고 할 거고, 세 번째를 A3라고 해서 이제 얘를 나눠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했으니까 여기 n번째 항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A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 수열 자체가 규칙이 있으면 우리가 AN도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규칙이 없으면 AN을 쓸 수가 없겠지. 맞죠? 이제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규칙이 어떻게 되냐를 이제 얘기할 건데, 이제 드디어 등차 수열을 얘기할 겁니다. 등차 수열은 자, 등차 이거는 무슨 뜻이야? 차가 일정한 수열이다. 그러니까 차가 일정하다는 게 뭐냐면 이웃하는 두 항, 그러니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차, 세 번째 항, 네 번째 차가 일정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항에서,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거라,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뺀 거라, 네 번째에서 세 번째를 뺀 게 다 똑같다라는 얘기야. 이럴 때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서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를 뺀 것도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네. 그러면 이 차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얘를 일정한 값, 요 일정한 값 있지? 일정한 값이야. 우리 이 일정한 값을 공차라고 얘기합니다. 차가 일정한데 그 일정한 차가 공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등차 수열을 한번 나열을 할게요. 나 지금 등차 수열 쓰고 있어. 자, 봐봐. 이렇게 썼어.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이야. 1, 3, 5, 7, 9, 11, 13 맞지?
2에서 1 빼면 2, 2에서 1 빼면 2, 2, 2, 2, 2. 즉, 자, 이렇게 2가 더해지고 있죠, 계속. 이 2가 공차다. 이 얘기야. 맞죠? 2가 공차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 봐봐. 얘가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여기 n번째 항은 얘가 뭐냐 이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쓸 수 있어야 돼. 이 AN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일반 항이라고 해. 일반 항은 뭐냐면 이 수열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을 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우리가 이 일반 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선생님이 AN을 구하는 방법을 우선은 이거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1은 1, A2는 첫 번째 항에서 2를 더하면 되지. 그리고 세 번째 항은 2를 두 번 더하지. 네 번째 항은 1을 세 번 더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표현하면 2 곱하기 1이 될 거고 얘는 2 곱하기 2가 될 거고 얘는 2 곱하기 3이 될 거야. 이제 똑똑하시다면 AN은 1 더하기 2를 몇 번 곱할까요? n-1번.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A2는 2를 한 번 더하잖아. A3는 2를 두 번 더하잖아. 두 번 더하잖아. 얘는 세 번 더하잖아. 그러니까 AN은 n-1번을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이 1은 첫째 항이지. 그래서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구하는 또 암기해야 하는 공식이라면 공식 D는 공차 A1은 첫째 항 그리고 등차 수열은 이게 n에 관한 1차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 일정한 그 차이를 공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구한다. 정석 168페이지는 네모박스에는 요것도 네모박스지만 요것도 네모박스입니다. 뭐지? 영어로 나왔는데 영어로 몰라도 돼요. 뭐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은 오늘 우선은 안 해볼게요. 안 해볼 거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거기 기본 문제 한 5개 정도로 풀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이제 등차 중항이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중항은 우리가 등차 수열을 나열했어. 근데 나열을 3개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나열을 했더니 x, y, z라고 했어. 그러면 x, y, z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럼 잘 봐봐. 이게 등차 수열 이게 등차 수열이야. 이게 등차 이게 등차 수열인데 지금
이 y를 기준으로 z는 y를 기준으로 공차를 하나만 더해주면 되죠. 네. 맞잖아. y에 d를 더한 게 다음 항이거든. 네. 근데 얘는 y를 기준으로 그러면 얘는 d를 빼주면 되겠지. 네. 그럼 봐봐. 이제 이거를 통해서 x, y, z의 관계식이 x랑 z를 더한 것을 2로 나누면 이게 y다. 자, 우리는 이거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는 양쪽에 있는 거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눴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봐봐. 중간에 있는 중항, 등차 중항 가운데 등차 수열을 3개를 나눴을 때 가운데 있는 것을 양쪽에 있는 x랑 z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등차 중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가운데 있는 항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이거 많이 본 거야. 이거를 우리는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서 많이 들어봤지? 산술 기하 부등식 들어봤죠? 그 중에 산술 평균이 바로 등차 중앙에서 나온다. 산술 평균 2개 더해서 2 나눈 거. 3개에 대한 산술 평균은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게 산술 평균. 뭐 그런 거야. 그래서 등차 중앙 3개가 나왔을 때 그 3개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바로 등차 중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대로 정석에 169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 2번에 해당되는 거는 사실 점화식, 뭐 뒤에는 귀납적 정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그냥 체크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또 나오니까. 아무튼 등차 중항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기본 문제 13-1, 13-2, 13-3, 13-4, 13-5까지 풀어볼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13-1번. 우선 1번은 등차 수열에서 0.85, 0.91, 0.97 점점점에서 2.05는 몇 번째 항이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 0.85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2.05가 몇 번째 항인지 구하기 위해서 일반항 AN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A2에서 A1을 빼면 얘가 0.06 이거를 우리는 공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A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0.06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됐어? 이거를 더 정리해도 되고 아니면 그다 놔둬도 되고. 그럼 봐봐. 이제 이게 몇 번째 항인지 물어봤으니까 한마디로 이 값이 2.05가 되는 n을 구하면 되잖아. 맞지? 얘가 2.05가 되는 네. n을 구하면은 AN을 구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럼 이제 계산합니다. 0.06 선생님은 그냥 0.85로 이항시켜서 1.2가 되고요. n-1은 뭐가 돼? 20이야? 200이야? 20인 것 그런가? 20인가? 그럼 얘는 21? 그러면 얘는 21번째 항이다. 네. 답이 이거예요. 21번째 항이라고. 그렇지? 이게 1번이야.
다음 두 번째 문제. 첫째 항이 그러니까 A1이라고 쓸게. 얘가 로그 2의 3 이거일 때, 그리고 다섯 번째 항 A5가 로그 2의 243이다. 공차를 구해라. D를 구해라. 이거야. 그럼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얘는 로그 2의 3의 몇 제곱이야? 243이 3의 5제곱이지. 그래서 얘는 5 로그 2의 3이야. 아, 근데 자 봐봐. 이게 등차 수열이면 A1에서 A5로 가려면 공차를 몇 번 더했어? 공차를 몇 번 더했을까? A1에서 A2로 가는데 공차가 하나 더해주잖아. 그럼 얘는 공차가 몇 번 더해졌어? 4번 더해졌지. 4번. 아, 3. 4칸.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야. A5에서 A1을 빼잖아? 그럼 얘는 4D야. 4D. 4D? 그러면 5 로그 2의 3에서 로그 2의 3을 빼면 4 로그 2의 3.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 공차는 로그 2의 3이다. 이게 두 번째 답이 되겠죠. 이번에 답이. 너 왜 또 끝났으니까 졸려? 그리고 요건 놔둬야지. 그 다음 3번. 3번은 공차가 D가 0.3. 그 다음 10번째 항이 4.7일 때 첫째 항을 구하세요. A1을 구하라. A1. 그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A10은 맞지? 일반항 적을게. A1 더하기 여기 원래 n-1 이거지? 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n-1이 n이 10이잖아. 9D. 자 이거 봐봐. A10은 A1 더하기 9D 맞습니까? 자 그대로 적었죠. 이제 얘가 4.7이고 우변은 A1 더하기 9D, D가 0.3이래. 그럼 2.7이 되겠지? 그래서 A1은 된다. 끝났다. 그지? 안 어렵지? 안 어려워. 물론 혼자는 또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근데 거기서 정석 보시면요. A1이라고 쓴 거와 A는 똑같습니다. A1이 A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나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고. A가 A1 그거 똑같은 소리다. 그 다음 4번. 4번은 N항이 그러니까 N항이라는 건 AN 얘가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다. 이때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라. 되게 어려워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첫째 항과 이거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선은 첫째 항과 그럼 공차를 먼저 구해야 돼. 그럼 내가 이렇게 썼어. 근데 사실 공차는 이미 알고 있어. 우리가 참고로 n 앞의 개수가 공차야. n 앞의 개수. 봐봐 여기 봐봐. ND n 앞의 개수가 D잖아. 네. 그러니까 n 앞의 개수가 무조건 공차야. 근데 거기서는 이제 좀 다르게 풀었을 겁니다. 좀 다르게 풀었고 그냥 내 걸로 풀을게. 공차가 마이너스 4. 꿀팁이. 이렇게 썼어. 그럼 봐봐. 우리가 얘를 A1 플러스 N-1 곱하기 다시
공차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 되죠. 네. 그럼 이제 또 바꿔. 마이너스 4n 플러스 4 플러스 a1이죠. 그죠? 전개하면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얘가 1이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첫째 항은 마사, 그리고 D는 마사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4번의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할 수 있더라. 이제 13-1을 해결했습니다. 왜 다 4문제씩 있어? 얘는 2문제 맞췄다. 자, 그리고 13-2 11번째 항이 13이고요. 23번째 항이 49일 때 A 50번째 항하고 AN 이 두 개 구하는 게 1번 문제입니다. 우선은 지금 일반항을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A11은요 A1 더하기 10D라고 쓰시면 됩니다. N에 11 집어넣으면 됩니다. 네네. 그냥 얘는요 A1 더하기 22D.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연립방 정식.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12D가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거잖아. 그럼 36이 되고요. D는 공차가 3이 됩니다. 그럼 공차가 3이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D가 1 나오죠. 맞나? 맞죠? 아니네.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D가 뭐야? 잠깐만. D가 3. 지금 3이고 첫- A1이 A1 뭐야?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9? 17. 마이너스 29. 잠깐만. 야 여기 봐봐. 여기가 저기 30이잖아. 그러면 30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7이지. 아. 이렇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17이 됐어. 좋아. A1과 D를 구했다. 근데 A 50을 구하래. 그럼 나는 뭐 이거를 못 구하니? 이거잖아. 이 대입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17 더하기 3 곱하기 49. 이거는 뭐야? 147. 그러면 얘는 130. 맞지? A 50이 130이 나온다. 됐죠? 네. 그다음 얘는 A1 우선 한 번 더 씁시다. 이렇게 썼어.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17이고 그 다음에 D는 3이니까 얘는 3N 마이너스 2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0과 3N 마이너스 20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번은 A5와 A8 얘가 32 그다음 A10 더하기 A12가 50 이때 AK가 43이 되는 K값을 구해라. 뭐 이게 문제인데요. 뭐 우리가 특별하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일반항을 생각을 해서 지금 이거를 정리하면은 A 플러스 4D 얘가 다음 거는 A 플러스 7D 얘가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게 32 맞지? 이 두 개 더합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11D가 30이다 라는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 얘는 A 플러스 9D 얘는 A 플러스 11D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2A 플러스 20D가 50이다. 그럼 연립방정식 네. 그러면 9D가 18이다.
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이제 AK는 A1 플러스 K-1 곱하기 D. AN은 N-1인데 K니까 K-1 쓰면 되잖아. 근데 얘를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5 더하기 K-1 곱하기 D. 얘가 43이 되는 K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K는 이제 선생님은 암산을 했어. 그래서 20이 나와. 지금 이거는 이제 13-3. 지금 A1이고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3이다. 그리고 B1은 30이고 B2가 30이고 그 다음 E, BN 플러스 1은 BN 플러스 BN 플러스 2다. 지금 이게 아직 이제 조금만 나왔고 1번 AN과 A10을 구하는 게 문제. 2번은 BN과 B15 15번째 한 거. 그리고 세 번째 AN은 언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가. 그 다음 4번은 AK랑 BK가 같도록 하는 K가 뭐냐. 자 우선은 아까 등차 수열을 표현한 데 있어서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3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이 3이 공차다. 차가 일정하다. 공차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AN이 등차 수열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1번에서 AN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AN은 A1 더하기 N-1 곱하기 3 얘는 3N-1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것도 의미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의미하는 게 등차 중앙입니다. 자 BN 플러스 1은 BN과 BN 플러스 2를 더한다면 2로 나눴어요. 평균이라는 얘기가 산술평균. 앞 뒤에 있는 것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중앙 거라고. 등차 중앙이라고. 이게 등차 중앙. 등차 중앙. 그러면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야. BN도 등차 수열이다. 근데 얘는 공차가 이걸로서는 몰라요. 이걸로서는 공차가 뭔지 몰라. 네. 근데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나왔으니까 비교. 공차가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빼면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공차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제 BN도 구할 수가 있어. 첫째 항이 32. 그 다음에 N-1 곱하기 마이너스 2.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34.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는 AN과 BN이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일반항을 구했고요. 이미 1번에 대한 AN 구했고 A10은 N에 10만 집어넣으면 된다. 29다. 그리고 BN도 여기 구해놨고요. B15 이제 N에 15를 더하면 얘는 4가 됩니다. 됐죠? 끝났습니다. 이제 29, 4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세 번째는 자 이거 봐봐. 얘가 3n-1이라는 거 있잖아. 네. 그럼 부등식 푸는 거야. 3n-1이 100보다 커지는 게 언제냐? 그럼 3n이 100일, n은
3분의 101. 얘는 33점 얼마 얼마 맞지? 그럼 34. 어. 그러니까 답을 적을 때 34번째부터 만족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처음으로 34번째에서 100보다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랑 이게 같은 거. 우리 여기 나와있잖아. 얘는 3k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34잖아. 그럼 같다고 하면 되잖아. 그럼 5k가 몇이야? 35잖아. 네. 그럼 k는 7이잖아. 그쵸. 7번째에서 같다.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A과 B인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13-4 13-4 15-4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13-4 1하고 x하고 y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x제곱과 y제곱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때 x와 y를 구하래. 봐봐, 3개가 나오고 등차 수열이면 등차 중앙, 즉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쪽 거의 합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등차 수열이면 이걸 만족하는 거야. 얘도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쪽에 있는 합과. 이것도 등차 중앙. 3개가 나왔어. 등차 중앙. 그럼 이거 연립하는 거야. 연립하는 거고. 거기서 x, y의 값을 구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뭐 x, y 값에 대한 어떤 범위나 이런 건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선은 y를 소거하는 게 좋겠네. y는 2x-1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을게. 2x 제곱은 2x-1의 제곱 마이너스. 지금 뭐 2차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은근히 단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x가 0, x가 2 이렇게 나오는데 x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1, x가 2면 y는 3 이렇게 두 쌍이 나옵니다. 두 쌍. 그래서 두 개가 다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이번은 첫째 항부터 네 번째까지의 합이 40이다.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이 진짜 지금 현재로서는 등차 수열의 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표현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째 항부터 네 번째까지 합이 40이라고 했지. 그럼 나 이렇게 얘기해 볼게. 첫 번째 항을 A,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 세 번째, 물론 거기서는 다르게 표현됐어. 다르게 표현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해볼게. 어차피 그거 참고할 거니까. 자, 이렇게 썼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왜 정석에서는 그렇게 표기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그럼 이거 4개 합친 게 지금 40이거든? 네. 그럼 이거를 다 더하면 4A도 4A 플러스 6D가 거기 얘기하는 40이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고이 첫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곱보다 8이 더 크대.
그러면 여기에 8 더한 게 1냐? 얘가 8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8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네. 그럼 결국 이게 뭐야? 이거 두 개 연립하라는 얘기야. 이거 두 개. 맞잖아. 이거 연립하라는 얘기야. 예.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d 플러스 2d제곱은 a제곱 플러스 3ad는 18 이렇게 되지. 즉 d가 뿔방 3이 나옵니다. 그럼 d가 3이면 a가 뭐가 나오니? 얘가 3이 나오면 18이니까 22. 18은 22. 맞지? 맞아요. 그러면 4로 나누면 2분의 11. 그 다음 d가 마이너스 3이면 a가 뭐가 나와? 58. 58을 4로 나누면 뭐야? 2분의 29. 그렇게 됐어. 근데 지금 뭐 결론은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거일 때 4개 구하는 거고 이거일 때 4개를 구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 3 그 다음에 왜 틀렸지? 미안. 근데 진짜 틀렸는데? 잠깐만. 뭐가 틀렸지? 첫 번째. 4인 30. 이거 왜 18이라고 썼어? 8인데. 그죠? 8이냐? 네. 뿔라입니다. (10이니까) 4칠에 28인가? 그 다음 마이너스는 50.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얘 내수는 7, 9, 11, 13. 얘는 13, 11, 9, 7. 어차피 결론은 4개가 똑같다고. 맞죠? 네. 4개는 똑같습니다. 근데 정석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내수를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로 했어.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대칭성으로 표현을 하면은 계산이 조금 편할 때가 많아. 홀수계일 때는 보통 가운데를 기점으로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이렇게 많이 쓰고 짝수계일 때는 두 개 차이가 나는 대칭이 되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공차수. 물론 d가 공차는 아닙니다. 위에 거는 d가 공차고 아래 거는 공차가 2d야. 뭐 그런 차이는 있지. 그러니까 표현은 우선은 대칭을 되게 표현하면 계산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냥 초보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아까 하면 되고 정석은 대칭성을 중시해서 해석을 이렇게 했다 하고 뭐가? 내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첫째 항부터 내항 4항까지 구하는 거니까 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지. 뭐 상관없지. 그 다음 13-5. 사실 이걸 우리는 사실은 조화 수열이라고 하는데 조화 수열은 교과 과정에서 빠졌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문제만 그냥 볼게요. 이 전체가 조합수열 돼. 13 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보고 넘어가면 돼. 이런 것도 있구나. 유지 안 풀어도 돼요. 요즘 없지 않아? 있어 뒤에? 3개 있어요. 야! 진짜? 하나만 풀든지 하나 학교 안 나오는데 그래도 배웠는데 하나만 풀어 하나만. 맨 위에 거 하나. 재미없고. 그래. 자, 안 푼, 그렇다고 선생님 안 푼다고 혼내진 않아요.
사실은 하나만 보세요. 자, 지금 분모 분자가 1이고 분모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 AN에서 AN과 A10을 봐. 봐봐, 분모가 2씩 커지고 있지? 그러니까 분모가 등차 수열이지? 맞지? 분모가. 그럼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수를 취했을 때 등차 수열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 이제 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근데 이걸 역수를 취한 거를 역수 취하면은 A1 분의 1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AN이라고 하면 이렇게 썼어. A3 해가지고 이렇게 썼어. 그럼 여기 AN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뭔지 이제 구해야 되는 거야. 열 번째도 물론 구해야 되지만. 그럼 이걸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되지. 역수를 취하면 A1분의 1. 그럼 역수 취하면 이거는 역수 취한 게 무슨 수열이야? 역수 취한 게. 역수 취한 게 등차 수열이야. 맞지? 맞잖아. 역수 취하면 2잖아. 네. 이게 6이고 10이고 이거니까 등차 수열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등차 수열, 즉 여기 AN분의 1 있지. AN분의 1은 내가 써볼게. AN분의 1은 첫째 항이 A1분의 1이지.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맞니? 이거 맞아 안 맞아? 공차가 몇이야? 그래, 이거 4야. A1분의 1은 뭐야? 2잖아. 네. 그러면 2 더하기 n-1 곱하기 4 즉 4n-2 됐어? 그러면 AN은 뭐야? 역수 취하면 되잖아. 4n-2 그럼 한번 확인해볼까?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네. 2 집어넣으면 6분의 1 나오네. 3 집어넣으면 10분의 1 나오네. 그래서 AN은 얘고 A10은 우리 A10도 구해야 되니까 10 대입하면 38분의 1인가? 맞죠? 됐어요? 네. 그래서 AN과 A10을 구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A1이 24 A2가 12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마이너스 2AN AN 플러스 2 플러스 AN AN 플러스 1은 0. 자, 이거 봅시다. 이 표현을 보시면요 양변을 해봤자 뭐 우려는 0이지만 뭘로 나눠줄 거냐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로 양변을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랑 똑같습니다. 자, 지금 역수를 취한 게 등차 수열이죠. 네.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게 이거의 2배. 양쪽 거를 더한 게 가운데 거의 2배. 얘는 한마디로 조화수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화수열 구조가 빠졌다고 그랬고 역수가 등차 수열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역수가 등차 수열이구나. 그럼 이렇게 곧바로 가면 돼. 봐봐. 역수를 취했어. 이렇게 되지. 역수를 취했어. 됐어? 지금 역수를 취한 게 얘가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뭐 더했어? 12분의 1에서 이거 24분의 1인가?
맞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공차잖아. 네. 근데 역수를 취했으니까 a n분의 1은 24분의 1 더하기 n-1 곱하기 24분의 1 되는 거야. 네. 그래서 24분의 1n이 바로 an분의 1이 되고 an은 역수를 취하면 n분의 24. 그럼 1 집어넣으면 24, 2 집어넣으면은 12 나오지. 네. an 구했고요. 몇 번째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A 10. 그러면 a10은 10분의 24. 2.3. 5분의 12. 틀렸는데? 맞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는 조화 수열이라고 얘기하는데 교과가 넣어서 빠졌다 정도. 그동안 기억을 해주고 기본 문제 그냥 한번 보시고 오늘 숙제는 우선 유제만 숙제입니다. 등차 수열 합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리고 삼각함수 뒷부분 안 된 부분 좀 정리를 하십시오. 수요일까지 또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밀린 거 물론 명절 때 여러분들 근데 명절 때 여러분들 이거 때 저희 아무데도 안 가가지고. 자 그럼 그때 많이 하세요. 간다 그러지 않았어? 모르겠어요. 근데 안 갈 가능성이 좀 큰 거 같아요. 그래도 세뱃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희 좀 이상해가지고 신정 때. 신정 때 받았어? 구정 때는 보통 외부 혜택 가는데 이번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아무 데나 찾아가. 친구네 집으로 가. 친구 그냥 대충 가서 저기 세뱃돈 받고 계속 달라고 그래. 도둑이셨는데. 아니지. 세배를 해야지. 아 세배를 하고 이제 삐를. 야 당연히 세배를 하고 물론 이제 좀그 내색을 하면 안 되지. 얼마나 달라 이러지 말고. 근데 안 친하면 좀 가기 그렇고.